리스크 관리가 필수이고 갭 투자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하락이 아닌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드디어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갭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점점 갭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갭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지만 앞으로 더 좋은 환경이 되고 있는 건 맞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것은 어떤 아파트가 갭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이냐, 어떤 그래프가 갭 투자하기 좋은 그래프이냐를 공부하는 겁니다. 어떤 그래프가 가장 갭 투자하기 좋은 그래프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개의 그래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물건들은 전부 지방 물건이고요. 단지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 타이밍에 투자했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21년 6월 이 타이밍에 투자를 했다면, 20년 6월 이 타이밍에 투자를 했다면 어떤 그래프가 제일 좋은 그래프일까요? 일단 4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순서대로 쫙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그래프, 갭이 마이너스 1000만 원이라서 풀핏 투자가 가능한 그래프이고, 2번 그래프는 2400만 원, 대략 한 2500갭 정도. 3번 그래프는 2010년에 투자하고 풀피 한 500 정도. 4번 그래프는 21년에 투자해서 갭이 무피인 투자입니다. 과연 어떤 그래프가 좋은 투자일까요? 잠깐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부터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2번이었습니다. 그럼 왜 2번인지 지금부터 1번 그래프부터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의 가려진 부분을 제가 오픈했습니다. 더 오르긴 했지만 이렇게 쭉 하락했고 전세가도 이때가 피크였는데 하락했죠. 1번 그래프의 장점입니다. 풀핏 투자가 가능했죠. 투자를 했는데 오히려 1000만 원을 받습니다. 중개수수료나 취득세 포함해도 돈이 남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테리어 비용이 있다면 조금의 투자금은 더 들어갈 수 있지만 투자금을 최소화했으므로 잘한 투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너무 저렴하지 않은 주택의 가격입니다. 사실 매매 가격 자체가 너무 저렴하면 안 좋은 물건인 확률이 높은데 2억 중반대라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물건인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지방이라면 말이죠. 단점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도 사실 이 1번 그래프에 있습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가장 중요한 건 너무 급하게 전세가가 오르지 않았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프만 보기에는 1번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1번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가에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2년 전에 비해서 8,500만 원이나 상승한 것이죠. 그래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세가가 8,500만 원이나 매매가가 상승한 것만큼 이미 전세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갭은 풀핏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미 전세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역전세의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전세가가 많이 오른 이유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있었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이 시기에 그것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한 이유가 있었죠. 해당 지역의 공급은 23년에 상당히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공급도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투자자라면 당연히 전세가가 하락할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는 3.3억까지 올랐다가 2.5억 수준까지 빠졌고요. 전세가는 2억입니다. 역전세가 6천만 원이 발생했죠. 이번 상승기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후회한 경우가 바로 이 역전세였는데 앞으로도 갭 투자한 좋은 환경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갭 투자는 단순히 갭 가격만 보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향후 전세가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저는 향후 입주 물량만 고려해서 2년 뒤 전세가를 예측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과거의 전세가가 중요하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2년 전의 전세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가 얼마인지가 현재의 전세가보다 더 중요하다.
전세가가 2년 전에 비해서 급등했거나 혹은 평균 전세가 대비 너무 상승했다면 아무리 갭이 적더라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번 역전세를 보면서 배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갭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인 2번 그래프의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갭이 일단 2,500이니까 사람들이 아까 그 4개의 후보군 중에서는 투자금을 제일 많이 넣어야 되는 2번 그래프를 선택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미래 그래프를 이렇게 봤을 때 매매가가 가장 많이 올라서 수익률이 가장 좋은 그래프입니다. 일단 장점을 보겠습니다. 전고점 대비의 하락폭입니다. 이 아파트의 매매가를 보시면 전고점 대비 35% 정도 빠졌다가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인 26년 10월 시점에는 한 25% 빠진 시점, 그러니까 한 10% 정도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전고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었다. 이게 되게 체크 포인트입니다. 현재 이런 아파트들이 있다 없다? 있다. 전고점 찍고 한 40% 하락했다가 지금 10%에서 20% 하락한 아파트 단지의 그래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유심히 지금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런 아파트에서 교집합으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상승하고 있는 전세가, 그리고 과거 전세가를 봐야 됩니다. 1번 그래프와 전세가가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은데, 해당 단지의 과거 전세가는 1.2에서 1.3억 수준이었어요. 10년 전 가격과 2년 전 가격이 1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수자하는 시점에 20년 6월 시점에서는 1.15억이에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평균 수준인 1억까지도 빠질 수 있겠지만 과거 평균 전세가를 생각한다면 역전세가 날 확률이 1번보다 훨씬 적어지는 거죠.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전세가 나지 않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번에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기억한다는 겁니다. 2년 뒤 입주 물량이 적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뒤 전세가가 1.9억까지 상승한 이유는 과거 전세가가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가 오르고 투자 수요도 붙으면서 매매가가 올라서 이 아파트는 전고점이 2.6억이었어요. 매수 가격 대비 거의 2배가 오른 겁니다. 하락을 한 시점에 매매가는 2.1억이고 전세가는 1.5억 수준이니까 한창 좋을 때 매도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어떠한 리스크도 없다는 것이 이 그래프의 가장 큰 장점이고, 그것 때문에 제가 2번 그래프를 가장 갭 투자하기 좋은 단지로 뽑은 겁니다. 평균 전세가율이 75% 수준입니다. 사실 평균 전세가율이 90을 넘어가는 아파트는 투자하기 좋지 않은 아파트일 확률이 높습니다. 투자하기 좋은 단지는 어떤 단지? 평균 전세가율은 낮은데 현재 전세가율이 높은 단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단점이라고 하면 투자 금액이죠. 1.4억짜리 집을 매수하는데 투자금이 2,500 정도 드는 건 저렴한 투자금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익률을 봤을 때는 엄청난 수익률을 거둔 거죠. 자, 그럼 3번 그래프의 장단점을 보겠습니다. 3번 그래프는 20년 10월 시점에 매수했다면 풀피 500에 투자가 가능했던 거고, 매매가는 1억 2천에서 1억 2,500 정도가 됐었고 전세가는 오히려 1억 3천 정도가 됐었습니다. 2023년 8월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뭐 매수한 가격보다 더 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성적표라고 보기는 어렵죠. 거의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이 3번 그래프의 장점은 낮은 투자금이었습니다. 무피 혹은 풀피 세팅이 가능한 단지였고, 과거 전세가나 향후 입주 물량을 봤을 때 투자 시점의 전세가와 2년 전 전세가가 투자 시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고 향후 입주 물량도 적은 지역이었어요. 때문에 2년 뒤에 전세가가 더 떨어져서 역전세 리스크는 굉장히 적은 단지였고, 생각보다 전세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투자 시점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역전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회비용은 발생했지만 투자자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던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 단지죠. 단점은 무엇이었을까? 평균 전세가율입니다. 이것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붙은 상태로 똑같이 움직이고 평균 전세가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90%에 육박하는 89%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전세로는 살기 좋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매수하고 싶지는 않은 단지라는 얘기예요. 이런 단지들은 언제 매수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내 물건을 받아줄 다른 투자자에게 매도하고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매도 전략이 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딱 붙어서 움직이는 그래프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게 좋다. 타이밍을 딱 이 타이밍에 서서 이 타이밍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 4번 그래프입니다. 4번 그래프는 21년 5월에 만약에 매수했다면 거의 무피 투자가 가능했고요. 가격은 한 1억 200 정도니까 1억으로 굉장히 저렴한 수준이었는데 이 아파트는 거의 상승 없이 현재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적은 투자금이었죠. 무피 혹은 풀피 세팅이 가능한 단지였고 전고점이 높았습니다. 이 단지는. 전고점이 높았다라는 것은 다시 상승장이 왔을 때 그 정도 가격까지는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고점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단지는 전고점이 꽤 높았기 때문에 사이클만 잘 탄다면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노려볼 수 있던 단지라는 거죠. 그런데 단점은 타이밍이죠. 이 단지는 전저점 대비 이미 3천이나 오른 상황이었고 3천이 큰 돈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아파트가 7천만 원에서 1억이 됐기 때문에 40%가 넘게 상승한 겁니다. 무조건 저희가 상승률로 봐야 된다 그랬죠. 충분히 올랐다라는 얘기다. 물론 전고점이 있긴 하지만 이미 40%가 오른 단지가 더 오를 확률보다는 조금 덜 오른 단지들이 상승장을 탈 때 더 많이 오를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갭이 적다라는 이유로 들어가기에는 위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입주 물량을 봤을 때 입주 물량이 23년과 24년에 상당한 물량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입주 물량을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입주 물량도 당연히 같이 체크해야 되는 거고 미분양 데이터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더 오를 거란 기대로 들어가는 게 너무 희망회로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던 지역입니다. 혹시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정답을 맞히셨나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얼마를 버는지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고 이 시장에 계속 살아남아서 끝까지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수이고 갭 투자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가격 하락이 아닌 역전세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역전세 리스크를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갭이 붙고 있기 때문에 갭 투자에 관심을 갖고 갭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 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